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어. 왜냐면 아무도 너랑 밥을 안 먹어주니까. 인성이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요.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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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가? 네. 네. 아, 네.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성의 없다. 이게 투두를 낫으로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나투두. 이게 어떻게 이 예상 밖의 그거를 전혀 던져주지 않는. 그래. 어쨌든 앞에 멤버들 뭐. 만들어주니까 하겠습니다. 셋, 넷. 나투두. 들어가시죠. 진짜 힘 쭉쭉 빠진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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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 네. 김총기라고 합니다. 야. 야. 오늘 저희 그 태연 씨랑 네. 휘닝카이 씨 성격, 네. 기질 이런 것들을 좀 검사해 보려고 해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뭔가 이제 병이 있어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보다는 이제 서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아간다 생각하고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나 이거 기획을 이제 알았어. 우리 둘은 T여서 의학적인 과학적인 거 이거한 거로 하는 거고 거기는 저쪽은 F여서 이제 비과학으로 가는 아, 두 분 다 T예요? 네, 맞아요. 그 MBTI는 굉장히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 T MBTI보다 아니야 아니야, 완전 T. 잠깐 한 분씩 먼저 네네. 간단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고유카이. 아 오케이 고유카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과학적이어서 좋네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어서 좋아요. 유니카이님은 어떤 게 본인 성격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트러블이 안 생긴다. 굳이 싸워봤자라는 생각이 커가지고 전 어차피 자고 일어나면 리셋이 돼가지고 본인의 취약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취약점은 아무래도 이제 피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진짜 내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태현 씨의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똑 부러지고 아빠 안 잔다. 상황 판단 능력이 빠르고 뭔가를 볼 때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좀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내가 태현 씨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같은 T지만 제가 좀 더 공감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공감은 조금 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다. 네. 태현 씨는 본인 성격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살아남는데 최적화된 성격인 것 같아요. 상처 잘 안 받고 아웃풋을 잘 낼 수 있는 효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본인의 성격적인 비결이 있나요? 극단적으로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손해여서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라고 생각하면 안 받을 수 있나 봐요. 안 받아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취약점이라던가 보완해야 할 점.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데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태연 씨가 생각하는 휴닝카이 씨의 성격은 좀 어떤 것 같아요? 휴닝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휴닝 씨가 조금 더 공감을 잘 해준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근데 그것도 표면적인 액팅이기 때문에 그냥 착하다 생각하지 공감을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휴닝은 공감을 안 하는 걸 거거든. 문제인데 그냥 내가 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검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거고,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해보는 실제로 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집중력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저 궁금했어요. 그래요. ADHD 성인 ADHD. 나 진짜 이 안무할 때 나의 집중력이 너무 모아들 이런 모습도 사랑해 줄 거죠? 눈을 감고 말을 하거나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저 눈 오래 감는 거 못하는데. 나도 5분 동안 눈 감고 말도 안 할 자신이 없는데. 근데 졸면 또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어서 잘 해내라. 늘어나기만 해. 저희 마지막으로 세 가지 그림 그려볼 건데, 첫 번째로는 집을 한번 그려볼게요. 각자 생각하는 집을 컨닝하지 말고. 들켰네요. 컨약이 뭐가 있다고 이거.
잘 그렸어요. 잘 그리셨어요? 이 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휴닝 씨부터? 진짜 제가 사는 집이고요. 네. 여기서 휴닝 씨가 사는 곳은 어디죠? 저는 맨 위층에서 살았습니다. 태연 씨는 네. 이 그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살아본 적 없는 형태의 집이고요. 늘 약간 미국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런 차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서 나무를 오. 그려볼게요. 이건 어떤 나무인가요? 꽃과 열매가 있는 나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둥지가 있고요. 새는 나간 상태입니다. 이 나무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뭘 느낄 수가 있나요? 카이 씨는 나무가 어떤 나무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새가 있네요. 둥지도 있고 알도 있고. 이 나무를 볼 땐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린 나무는 진짜 큰 나무거든요. 압도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이 받아요. 나무가 가장 큰가요? 가장 커요. 사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그려볼게 했을 때 사람에만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그려놓고 이 사람의 몸을 보니까 이 운동을 주기적으로 했다는 건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로 고마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마운 사람? 네, 되게 말도 너무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어요? 오늘 검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설문검사로 아, 성격 네, 기질 미리. 검사를 했잖아요. 네.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태연 씨는 자극 추구가 강하고 위험 회피가 낮고 사회적 민감성이 다소 좀 높은 도파민에 미친 사람입니다. 맞아요. 재밌지 않으면 하지 않는. 아 맞지. 휴닝 씨도 자극 추구가 높고 똑같네. 그리고 이제 위험 회피가 태연 씨는 거의 모든 항목들에서 굉장히 낮은데 카이 씨는 다소 좀 높은 게 있어요. 사람에 대한 위험 회피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태연 씨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경계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질들을 바탕으로 어떤 성격을 개발시켰는가를 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거기서 봤을 땐 둘 다 연대감보다는 자율성을 조금 더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림 검사에서 어느 정도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있죠? 둘 그림이 굉장히 달라요. 사람 그림도 완전히 다르고 집 그림도 굉장히 다른데 나무 그림은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게요. 나무는 무의식적인 자아상이나 자기감 같은 것들을 많이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둘 다 화면에 꽉 차게 아주 크게 보여요. 자아가 비대한 건가요? 특히 이제 이런 열매, 꽃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 같은 것들이기도 하고 이런 데 찾아오는 새 이런 Fans. 것들도 이제 그쵸 맞아요. 사랑받을 수 있고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네. 하죠. 집은 이제 가족 관계나 대인 관계를 주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보통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은 태연 씨처럼 그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어릴 때부터 그리는 집이니까 카이 씨는 요렇게 집을 그리면은 창문도 많고 층도 많기 때문에 어디에 내가 사는지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는 건 나를 좀 감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림을 볼 때 직선이냐 덧선이냐도 좀 보거든요. 덧선은 약간의 좀 불안과 주저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여기서 어디에 사나요 했을 때 여기에 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여기 창문만 덧선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는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층에 산다는 걸 생각하고 창문을 좀 더 신경 쓰고 밑에는 그냥 빠르게 한 거라. 태연 씨는 완전히 반대죠. 어떤 창문인지 알 수 없게 한 것과는 다르게 창문을 통해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훨씬 더 많이 열어두는 거고 차고도 열려있네. 그렇네.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은 사람은 자기 자아상을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대놓고 앞에 있는 사람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사람을 그리세요라고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처음에 딱 받아들여지는 거는 나의 속마음이 더 많이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방어를 하거든요. 남을 그렸다. 태연 씨가 굉장히 이제 실선으로 뚜렷뚜렷하게 잘 그렸잖아요. 네. 사람만 덧선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맞아요. 그리고 둘 다 한 번도 지우개를 안 쓰다가 사람 그릴 때만 지우개를 굉장히 많이 맞아요. 썼어요. 확실히 사람을 그릴 때 무언가 많이 방어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계 검사를 했어요. 둘 다 약간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좀 높아져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특히나 태연 씨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늘 항상 긴장과 불안의 수준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였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뒤에 한 1분 만에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걸 시키면 너무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뇌파 검사 했던 것들 이야기 제일 드리면 오래 걸렸다. ADHD 있나요? 약간 가능성이 저요? 있어요. 태연 씨도 조금.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색깔을 봐야 돼요. 파란색이면 해당 부위의 뇌파들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저활성화다. 빨간색이면 과활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태연 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각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카이 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죠. 와 지구본이다. 10%인데요 이거. 이것만 봤어도 사실 뭐 병을 진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 ADHD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이야기한 거는 ADHD랑 ADH의 기질이 있는 거랑 조금 달라요. 디스오더까지 붙는 그쵸. 거. 디스오더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저하를 겪고 있거나 주관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장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둘 다 그런 장애가 없다면 ADHD는 아닌 거예요. 되게 위로가 되네요. 그러니까 ADH다 우리. ADHD. 근데 ADHD의 경향이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통합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예술가니까. 그치? 뭐 예술가니까. 각자 그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좀 불편함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신과에서 쓰는 몇 가지 기법들을 이제 체험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혼밥하는 게 정말 싫어요. 뭔가 외로워요. 그러면 내가 혼밥할 때 멤버들이 집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좀 있어요? 별 차이 없습니다. 있든 없든 안 막아줘서. 네, 그러면 태연 씨가 이야기한 그런 혼밥할 때 어려움 같은 것들은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 치료를 한번 통해서 그때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고 자, 지금부터는 태연 씨가 혼자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서 네.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들에 한번 떠오르는 대로 답변해 볼게요. 네. 당신 누구시죠? 투바토 태연입니다.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안무 레슨하고 와갖고 너무 힘든데 빨리 단백질 넣어야 됩니다. 밥은 누구랑 먹어요? 누구랑 먹을지 계속 찾았는데 멤버들은 뭐 관리한다 그러고 친구들도 바빠갖고 혼자 먹어야 합니다. 지금 좀 드는 느낌이나 생각은 어때요? 그냥 좀 같이 먹지. 아쉽네요. 아쉽게 된 거죠. 외로움이 좀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네, 이 자리에 태연 씨의 외로움이 네.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자,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자리를 바꿔볼까요? 세뇌당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죠? 외로움입니다. 저 태연이의 외로움입니다. 네. 이분은 누구죠? 여기는 모든 자아를 다 갖고 있는 투바토 태연입니다. 지금 외로움이가 보는 네. 태연이의 생각들은 어때요? 기분이란 게 0부터 100까지 있다면 늘 한 50에서 51 정도를 유지하는 친구인데 이럴 때는 한 49, 48. 기분이 좋진 않네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외로움은 마음속에서 태연이를 비난해요. 음. 너는 혼자야. 너는 밥을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네.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넌 지금 혼자다. 너 맨날 이제 팀 생활하느라 함께인 줄 알았지. 원래 인생 혼자다. 어디 한번 느껴봐라. 다시 자리 돌아올까요? 네.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이의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외로움이의 이야기로부터 스스로를 좀 보호하고 싶은 수호천사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네. 여기가 수호천사의 자리예요. 네. 태연이의 자. 수호천사. 이번에는 네. 제가 외로움의 역할을 한번 해볼 테니까 네. 태연 씨가 네. 수호천사의 역할이 돼서 네. 외로움이랑 대화를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당신은 누구죠? 저는 태연이의 수호천사입니다. 네. 저는 태연이의 외로움이에요. 네. 나가주세요. 근데 난 지금 이제 혼자야. 혼자도 좋아. 혼자가 어떻게 좋아? 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좋아하잖아. 아니, 돈을 반으로 쓸 수 있어. 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특히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진 않잖아. 그렇긴 해.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어. 왜냐면 아무도 너랑 밥을 안 먹어주니까. 인성이. 하지만 지금 남는 돈 저축해서 더 여러 사람과 더 크고 찬란하게 먹을 거야.
더 여러 사람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해? 지금 밥도 혼자 먹는데? 아니 시간이 되겠지 그때. 방에 있잖아. 와서 같이 앞에 앉아줄 수는 있는 건데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멤버들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나를 싫어하려면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야. 멤버들 말고 다른 친구들도 연락했는데 같이 안 먹는다고 했잖아. 바쁘다고. 그래요. 선생님 인성이. 수호천사의 이야기로 네, 한번 해봤는데 네. 어떤 거 같아요? 다 변호가 되네요. 그렇게 외롭고 암울한 상황이 아니네요. 확실히 뭔가 좀 삐뚤어져 있긴 하네요. 여기가 억까지, 여기가 억바가 아니네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혼밥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마음 속에서 나를 억까하는 생각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가 봐요. 지금 보니까 억까야. 아니, 생각보다 별로 안 슬픈데 억까네. 다음번에 혼밥을 할 때에도 오늘 떠올렸던 외로움이의 생각들, 외로움이가 나를 억까하는 말들을 듣는 만큼 반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훌륭하네요. 명연기였습니다. 휴닝 씨의 고민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사실 좀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요. 저희 잊고 싶은 기억이 네, 무대 중에 하나인데 어떤 무대였죠? 아 여기 있다. 안 돼요! 안 돼요! 멈춰! 어떻게 연준이 형 너무 열심히 해. 이미 시작됐어. 이거 멈출 수 없어. 내 차례인가? 이쪽으로! 저 생각 없어요. 제가 진짜 잊고 싶어요. 구간 참시라고 하나요? 흥겹네요. 이거 어디서 한 거 같나요, 선생님? 글쎄요. 어디 한국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아, 네. 무려 연말에 하는 시상식에서 아 연말 시상식 무대였어요. 아, 왜 잊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죠. 왜 잊고 싶어요? 연말 시상식 때 멋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잊고 싶은 기억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트라우마를 대처하는 방법을 한 가지 간단하게 체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양측성 자극을 이용한 트라우마 처리 방법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어도 잠을 자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아까 카이 씨도 자고 나면 괜찮아진다고 맞아요. 이야기했잖아요. 렘 수면이라고 알아요? 아, 알죠. 눈꺼풀 안에 눈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주로 트라우마와 감정적인 기억들이 재처리가 된다는 거를 감안해서 턱을 고정하고 제 요 펜을 바라볼게요. 펜을 바라보면서 턱을 고정하고 내 고개를 조리조리하면 안 되겠지? 눈을 펜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잘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양측성 자극을 한 가지 더 줄 건데 손을 이렇게 한번 겹쳐 보시겠어요? 그리고 양손의 중지로 쇄골을 치는 거예요. 하나씩.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네. 요 때에 이 뭐라고 부를까요? 이 상황을. 553사태. 5-3의 난. 왜 5-3이에요? 아, 이게 노래 제목이 553입니다. 553. 첫 번째로 5-3 사건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여기 한번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겠어요. 원래 치료가 이렇게 잔인해요? 이렇게 가슴이 아파. 너무 잘 표현해갖고. 무슨 그림이죠? 아, 모자에다가 불을 지르는. 아까 그렇게 던지던 그 모자에. 네, 그 모자에 이제 불을 지르는. 5-3 사건을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불편감은 완전히 괜찮고 편안한 게 0점, 가장 끔찍하게 괴로운 게 10점이면 몇 점 정도 되나요? 그 당시엔 7점 정도였는데 영상을 지금 다시 보니까 한 9점 정도. 9점 정도. 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측성 자극을 줘봅시다. 메트로놈 같다. 그러니까. 네,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시겠어요? 효과가
없나 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협박을 나아질 때까지 시켜서 나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생각 의제랑 뭐가 달라? 네, 떠오른 이미지를 한번 그림으로 다시 그려볼까요? 이거 교환된 거잖아. 이거 매 맞아갖고 어떡해. 5명 웃고 있어. 느껴지는 불편감은 한 몇 점 정도 돼요? 0점이에요. 치료 완료. 웃고 이제 웃고 넘길 수 있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 눈물 나 진짜로. 네. 지금 느껴지는 불편감은 0점부터 10점까지 몇 점 정도 되나요? 0보다도 더 낮은 수. 아예 거의 마음속에서 좀 양측성 자극이 정확하게 트라우마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긴 하지만 네. 보면 처음엔 모자를 굉장히 크게 불태웠지만 모자 사이즈도 불도 전보다는 조금씩 맞네. 작아졌고 다음부터는 다소 좀 강압적이긴 하지만 이제 웃음과 사랑과 화합으로 우울감을 다시 통합할 수 있게 된 무의식하게 달라졌어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각자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도 해보고 가지고 있는 이제 나름대로의 작은 고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 같은 것도 가볍게 좀 알아봤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평소에는 다 뭐 괜찮고 아니고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사실 그럴 수 없는데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들이 저도 꽤 많았거든요. 저희가 많으냐 하는 말이 이제 그럴 수 있지. 뭐. 아쉽게 된 거지. 그게 일단 아쉬웠기 때문에 그럼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뭐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네. 새로웠던 건 역시 ADHD. 우리는 인지하고 의식하는 만큼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세 가지 검사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유익했어요. 진짜 이 시간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료 끝.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마음속에서 치료가 되고 혼밥도 할 수 있고 오삼 좋아 아이 좋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야 아이 참 재미있다. 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시청률이 높았는지 알 것 같아. 아이디어가 있어. 전 진짜 그냥 두두 X자로 생각했는데 뭔가 그래도 각자 하나씩 그려보자. 그러자. 나는 너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약간 아이디어를 더해서 난 만들었어. 이거 뭐 하고 싶어? 이거를 그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몰라. 아무튼 이거는 살짝 그 투명한 페인트 같은 느낌이에요. 더 두꺼워야 되는데 뭐 이것도 더 두꺼워야 돼요. 챗GPT야? 둘 중에 아무거나 써주시고 네. 네. 그래도 이것보단 성이 있다 둘 다.